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우리 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간단하죠.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은하를 이야기합니다. 태양계가 존재하는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불러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은하의 크기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이 모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위에서 본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위에서 우리 은하를 관찰하게 되면은 은하 중심에서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면서 막대 모양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팔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에 막대 모양이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양은 막대, 가운데 막대 모양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나선 팔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라고 해서 나선 은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옆에서 바라볼 때도 생각을 한번 해야 돼. 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은하 중심, 즉 막대기가 있는 주변에 많은 양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따라서 각 중심부가 부풀어 있는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게 됩니다. 중심에 별이 많기 때문에 원반 모양이 된다. 됐나요? 저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리 은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두 번째, 우리 은하의 크기. 자, 얘들아, 애초에 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은하라고 하는 것은 그 별들의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은하의 크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따라서 우리 은하의 크기는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름을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공부했었던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로 사용하거든요. 무려 3만 파섹 정도 됩니다.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10만 광년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좀 변환하는 거니까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태양계는 이 막대기에 있는 중심에 존재하지 않고요. 나선 팔 쪽에 존재하게 돼요. 이쪽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나선 팔에 위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냐면은 중심에서 약 8,500파섹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꽤 큰 도움을 받겠죠. 그 다음은 우리 지구에서 어느 곳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아무 곳에 상관없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 중심을 우리 지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은하 중심을 우리는 은하수라고 불러요. 은하수. 은하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바로 은하의 중심이다. 오케이? 저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지금 이 은하수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설명했던 게 있죠? 북반구든, 그 다음 남반구든 아무런 상관없이 전부 관측이 가능하다. 이게 은하수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까지도 기억을 해야 되나 보다. 궁수 자리에서 제일 잘 보인대요.
어디? 궁수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보이는 곳에서 관측이 가장 뚜렷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는 나선 8에 위치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시선 방향이 중심 방향을 보지 않고 다른 쪽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 안 보이거나 거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시선 방향이 중심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면 그땐 잘 보이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요, 겨울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름일 때 더 잘 보이게 된다. 이라는 것까지 하나 기억을 해 놓읍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은하라고 하는 곳에는 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별들은 여러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을 거야. 따라서 은하라고 하는 곳 안에는 별, 행성, 그리고 행성에 귀속되어 있는 위성까지 존재하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태양계 안에는 해성도,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럼 배웠던 것들 빼고 안 배웠던 것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를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게 아니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별들과 별들 사이에는 원래 진공 상태라고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어떠한 물체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가스나 먼지나 그리고 별들이 부서지거나 행성들이 부서지면서 생긴 여러 가지 티끌들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성간물질들은요, 별들의 주 재료가 됩니다. 별의 주 재료가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저 성간물질들이 무수하게 많이 뭉쳐져 있으면서 구름처럼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불러요. 구름 운자를 사용한 거야. 오케이? 따라서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간물질의 덩어리다. 덩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운의 종류가 무려 3가지나 존재해요. 그걸 우리는 다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운은 방출성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방출성운. 자, 뭘 방출할까요? 뭘 방출할까요? 열. 그러면서 즉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빛을 방출해요. 오케이? 자, 빛을 방출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보통 기체가 빛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그 가스들이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빛을 방출할 수 있겠어? 가열에 의해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겁니다. 방출성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사성운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엇을 반사하는 성운일까요? 빛을 반사하는 성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주에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들은 뭐가 있죠? 어떠한 그 도구?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반사성운은 별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암흑성운. 여러분, 만약에 이 강의실에 내가 드라이아이스 그 기체를 잔뜩, 드라이아이스 연기 막 나오잖아? 연기를 가득 채웠어. 그러면은
이 형광등 빛이 우리 눈으로 잘 들어올 수 있을까? 잘 못 들어올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기체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꽉 채우겠지. 그럼 어두워질 수도 있겠네. 마치 먹구름이 낀 낮에 태양빛이 지 표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과 동일한 거겠죠. 즉 암흑성운도 성운이 너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별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암흑성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각각의 예시들도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은하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별들이 많이 뭉쳐있는 곳도 있고 별들이 좀 듬성듬성 모여있는 것들도 있겠죠. 우리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즉, 이 은하라고 하는 곳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성단입니다. 성단. 자, 성단.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들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성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이 있고요. 얘들아, 산계라고 하는 단어 뭐라고 해석되니? 우리 전쟁하면서 산계하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산계하라. 뭐냐면 퍼지라는 소리야. 즉 산계성단은요 퍼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별들이. 그래서 산계성단은요 별의 개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곳을 산계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두 번째는 구상성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산계성단이 별의 개수가 적은 거니까 구상성단은 별의 개수가 어떨까? 네,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단은요, 과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험 문제인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계성단과 좀 넓게 띄울게. 구상성단.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계성단에는 별의 개수가 많아 적어? 적어요. 따라서 수십 개에서 몇 개까지 있대요? 그렇지. 수십 개에서 수만 개까지 존재하는 게 바로 산계성단이고,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별의 개수가 엄청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수만 개에서 몇 개까지 있대요? 네, 수십만 개의 별까지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차이점, 산계성단은요 파란색이야. 우리 아까 공부했다. 별들이 청색이면은 온도가 어때요? 높죠. 따라서 산계성단은 별들의 온도가 높다. 자, 구상성단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어떻대? 붉은색이야. 자, 우리 아까 공부했네. 별들의 온도가 붉은색이면 색깔이 붉은색이면 온도는 낮은 편에 속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꽤 중요합니다. 산계성단은 나이가 어려요. 별들의 나이가 어립니다. 하지만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산계성단은요, 우리 은하에서는 나선팔에 존재하고요.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공부했지. 중심부에 빽빽하게 별들이 모여 있다고. 그지? 그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은하 중심. 자, 비교하기 딱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저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우주를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외부 은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알겠죠? 첫 번째, 외부 은하예요. 자, 외부 은하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뭐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뭐 막대나선 은하도 있겠지만 이거를 구분을 한번 지어주자면은 첫 번째 타원 은하가 있어요. 타원 은하. 나선팔이 없겠죠. 두 번째는 나선 은하가 있는데 이 나선 은하 안에 우리 은하가 속해져 있는 막대 나선 은하가 있고 그 다음 막대기가 없으면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만 하게 되는 정상 나선 은하도 있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둘에 무엇도 속하지 않는 세 번째 은하인 불규칙 은하도 있어요. 됐습니까?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선행할 때 했었죠. 그죠? 빅뱅. 할 내용 없어. 뭐 하면 될 것 같아, 빅뱅? 시험문에 자주 나올 만한 거. 중3 때 배울 때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배울 만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주는 폭발하였다. 폭발하였다. 그죠? 두 번째.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우주는 팽창하였다, 수축하였다? 팽창하였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뭐 그거 하나만 더 할까요?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뭐해? 새끼 자식 초딩 칠 못 벗었어. 씨. 이것까지 해야 되나? 거리가 멀면 팽창 속도도 빨라. 네. 더 빠르다.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V는 H 곱하기 R. 됐나요? 네, 우리 은하 파트는 이게 다예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진도 모두 마무리되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우주 탐사 사회 시간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네, 그거 나오면은 열심히 풀어봐. 알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